안녕. 어느새 마지막 SDGs 내용이다. 마지막은 어떤 컬러로 내가 장식해볼까 고민하다가 해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내가 사는 도시 부산, 내가 사랑하는 바다를 위해서 지난번 내용과 이어서 한번 알아봤다. SDG 14번 해양 생태계에서 이번에는 세부 목표 14.4번을 짚어볼 거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해양 쓰레기 대표 주자로 플라스틱을 살펴봤지. 오늘은 양대 산맥인 어업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물론 여기서 어업은 소규모 어업이 아닌 큰 사업적 어업을 의미한다. 이 어업으로 발생하는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아나? 바다에 나가보면 폐어업 자재들이 둥둥 떠다닌다고 한다. 이런 자재들이 해양 생물들의 목을 조르고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되어서 해양 생물들의 먹이가 되고 우리 식탁으로 올라오게 되지. 이 어업, 그러니까 우리가 소비하고 있는 어류를 공급하기 위한 상업적 어업은 쓰레기, 해양 오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본래 잡으려던 종이 아닌 다른 종이 섞여 잡히는 혼액, 자원이 감소할 정도로 마구 잡는 남핵, 법적으로 허가되지 않은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불법 조업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간 활동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는 바다는 전체 바다의 3%밖에 안 된다. 나머지 97%는 파괴적인 어업에 노출되어 있다. 그동안 소규모 어업 활동을 해온 어업인들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꼭 필요한 만큼의 어획을 통해서 바다와 공존해왔다. 하지만 거대 기업의 파괴적인 어업 활동으로 인해서 수질 오염, 남핵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지속 가능한 해양 어종의 비율이 1974년 90%에서 2015년 67%로 감소했다. 이런 문제는 먹이 사슬의 붕괴와 생태계 질서를 교란한다. 예를 들어서 상어, 고래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들의 개체수가 줄어들면 중간 포식자가 늘어나고 그리고 고래와 같은 최상위 포식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먹이 사슬 최하위에 위치하는 크리새우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물도 줄어들기 때문에 고래의 수가 감소하면 크리새우의 수도 증가하기 어렵다. 이렇게 변형된 먹이 사슬이 원래대로 돌아오기는 당연히 쉽지 않다. 이 균형이 깨지면 어떤 방향으로든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하나 들어보면 대형 고래의 사체는 심해 생태계에 풍부한 유기물질을 제공한다고 한다. 실제로 지난 1987년 잠수정 엘비노가 심해 바다에 묻혀있는 고래뼈를 발견했는데 죽은 지 이미 수년이 지났음에도 그 주위에는 시체에서 영양분을 조달하는 작은 생명체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고 한다. 버몬트 대학 연구진은 최근 몇십 년 동안 고래의 사체가 해저로 떨어지면서 60개 이상의 새로운 생물종이 발견됐다고 밝히면서 폭염 금지가 해제돼서 고래를 대량 살상할 경우 인간이 그 존재를 미처 알아차리지도 못한 수많은 생물종들이 멸종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즉 고래는 인간의 먹잇감이기 이전에 바다 생태계 유지를 위한 큰 축이라는 의미다. 사람들이 뭐 좀만 건강에 좋다고 하면은 우르르 그거 다 찾아먹는 거 본 적 있지? 근데 건강에 좋다고 하는 게 전부 꼭 필요한 영양소이거나 광고만큼 효과가 있지도 않다. 건강을 위해 섭취하는 음식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을 추구하느라 해양생물들의 먹이를 빼앗거나 해양생태계 먹이 사슬을 흐트러뜨릴 수 있는 무분별한 어업을 야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외에도 참다랑어 잡으려다가 돌고래를 함께 잡거나 아쿠아리움 등에 판매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고래, 상어 등을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의 포획은 지극히 인간의 유의를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업을 그만두거나 육식을 아주 끊을 수 있나? 없지. 식단 선택권이 폭넓은 사람들은 어류 섭취를 줄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당장 어류 섭취를 중단하는 건 불가능한 일이고 모든 어업 활동과 어류 섭취를 금지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윤리적이지도 않다. 특히 바다가 위기에 처한 원인을 소규모 어업으로 돌릴 수도 없고 해안에 사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생선은 주식이고 어업 활동은 삶의 일부인데 상업적 어업은 오히려 이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어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간의 파괴적 활동을 막기 위해서라도 해양보호구역 지정은 중요하다. 이걸 위해서 해양보호구역 지정을 위한 서명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요즘 VR 기술 좋다 아이가. 그런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동물 없는 동물원, 해양생물 없는 아쿠아리움을 만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방문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우리가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노? 우리는 하루에 3끼 중에 한 끼만이라도 채식 식단을 실천해 볼 수 있다. 과도한 어류 소비를 줄이고 궁극적으로 수요를 줄여서 공급을 줄이는 방법으로 채식을 한번 실천해보는 거 어떻겠노? 내 원래 채식 동물이다 아이가. 채식은 내한테 껌이지. 그래서 이번에도 내가 한번 실천해봤다.
나는 이번 해양 생태계를 알아보면서 느낀 점이 많다. 우리가 어류뿐만 아니라 육류 그리고 플라스틱 소비를 아주 안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천천히 줄여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건 진짜로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 SDGs는 특정 국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다. 우리나라부터 이 SDGs 실천을 해나가야 한다. 지속가능한 관심과 실천이 중요하다. 내가 그간 개인 실천 방안 등을 많이 알아봤는데 우선은 나에서 주변으로 선한 영향력을 넓혀가다 보면 결국엔 지구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날이 올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많이 들더라.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 더 공부가 필요해져서 내는 더 수련하러 떠나볼까 한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영상이다. 똑똑한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갖고 잘해나갈 거라 생각한다.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실천하다 보면 우리 또 만날 날이 있겠지.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성장해줘서 고맙고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잊지 않을게. 그럼 안녕.